안녕하세요. 성의 있는 건강 이야기의 유방외과 전문의 정성희입니다.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에 따라서 헐투 여부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전신 치료에는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가 있습니다. 암의 종류와 함께 환자의 나이, 폐경 여부, 환자의 건강 상태, 암의 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치료를 결정합니다. 고령이시거나 건강 상태가 나쁘시다면 힘든 치료인 항암 치료 등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방암의 종류에 따른 전신 치료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국립종합암센터 네트워크 NCCN의 가장 최신 버전인 2021년 버전 8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 수준을 카테고리 1, 2A, 2B, 3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은 높은 근거 수준과 일관된 합의를 보이는 치료로 강력한 권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2A는 낮은 근거 수준이지만 일관된 합의를 보이는 치료로 권장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2B는 낮은 근거 수준이지만 합의된 치료를 이야기하며 2A보다는 못하지만 권장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것들은 2A 수준의 권고입니다. 첫째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입니다. 그중 작은 첫 번째로 폐경 후 여성에 대해서입니다. 암의 크기가 0.5cm 이하이고 겨드랑이 임파절 전이가 없다면 항호르몬 치료만을 2B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항호르몬 치료로는 폐경 후이므로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우선 고려되고 타목시펜도 가능합니다. 0.5cm를 초과하고 겨드랑이 임파절 전이가 없거나 겨드랑이 임파절에 2mm 이하의 크기로 전이가 있는 미세 침륜이거나 1개에서 3개까지의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21진 RT-PCR assay, 온코타입 DX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중 유전자 발현 검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코타입 DX 외에도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맘마프린트, 팸50, 엔도프리딕트 같은 다양한 검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가 되는 온코타입 DX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코타입 DX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항암 치료와 항호르몬 치료를 할 것을 카테고리 1으로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의 상태, 환자의 상황에 따라 항호르몬 치료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재발 점수가 26점 미만이라면 항호르몬 치료만을 시행하며 항암 치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6점 이상이라면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를 함께 시행하며 이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4개 이상의 겨드랑이 전이가 있으면 항암 치료와 항호르몬 치료를 모두 시행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폐경 전이면서 겨드랑이 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0.5cm 이하에서는 항호르몬 치료만을 시행합니다. 폐경 전이므로 타목시펜을 사용합니다. 0.5cm를 초과하고 겨드랑이 전이가 없는 경우 다중 유전자 발현 검사인 온코타입 DX의 대상자가 됩니다. 폐경 후와는 달리 점수가 좀 다릅니다. 15점 이하에서는 항암 치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 전이므로 난소 억제 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6에서 25점의 경우 항암 치료가 약간의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환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더 젊다면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난소 억제 치료 또한 추가될 수 있습니다. 26점 이상이라면 항암 치료에 이득이 있습니다.
항암, 항호르몬 치료를 모두 시행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폐경전이면서 겨드랑이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환자의 나이, 암의 상태, 필요하다면 다중유전자 발현 검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항암 치료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항암을 시행할 수 있고 난소 억제 치료는 시행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겨드랑이 전이가 4개 이상이라면 항암 치료와 항호르몬 치료 모두 시행합니다. 폐경전 여성에게서는 항암 치료를 시행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소 억제 치료가 권유됩니다. 둘째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양성입니다. 0.5cm 이하의 겨드랑이 전이가 없는 경우 항호르몬 치료를 고려하고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제인 트라스투춤압 사용을 투비 수준으로 권고합니다. 0.5cm 이하이지만 겨드랑이에 2mm 미만의 미세 전이가 있거나 0.6cm 이상 1cm 미만이면서 겨드랑이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항호르몬 치료만을 시행할 수도 있고 항암, 표적, 항호르몬 치료를 모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2A 수준으로 권고되는 치료입니다. 그러나 국내 건강보험급여에서 1cm 미만의 경우 표적 치료제인 트라스투춤압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약값의 100%를 부담해야 하며 그 부담이 큽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1cm로 초과하면 항암, 항호르몬, 표적 치료제인 트라스투춤압을 모두 사용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겨드랑이 전이가 있다면 표적 치료제로 트라스투춤압과 함께 펄투춤압의 사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펄투춤압은 수술 후 전신 치료에서는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cm 미만의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 트라스투춤압이 이득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펄투춤압도 암 재발을 억제한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용적인 면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급여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호르몬 수용체 음성 헐투 양성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경우와 항암 치료, 표적 치료에 적용해서 동일하지만 항호르몬 치료는 이익이 없으므로 빠지게 됩니다. 0.5cm 이하 겨드랑이 전이가 없는 경우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제인 트라스투춤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0.6cm에서 1cm인 경우 겨드랑이 전이가 없는 경우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제인 트라스투춤압을 권고하지만 트라스투춤압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1cm을 초과하면서부터 트라스투춤압이 급여가 됩니다. 항암과 함께 시행합니다. 겨드랑이 전이가 있는 경우 펄투춤압이 추가될 수 있지만 현재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넷째로 호르몬 수용체 음성 헐투 음성입니다. 0.5cm 이하의 겨드랑이 전이가 없다면 항암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합니다. 미세 전이가 있거나 0.5cm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항암 치료의 대상자가 됩니다. 1cm를 초과하면 적극적인 항암 치료의 대상자가 됩니다. 겨드랑이 전이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행합니다. 보통 실제 임상에서는 0.5cm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기와 겨드랑이 전이 여부에 따라 약의 종류, 투여 방법이 달라지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 그 치료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NCCN 가이드라인 최신판을 기준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실제 치료가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적용되기도 하고 가이드라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담당 의사와 잘 상의하여 치료를 결정하시고 또 공부하셔서 왜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